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지난번 빈티지 스토리 세상에서 100일 동안 성공적으로 살아남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기 위해 땅속에서 발견한 고대 유물인 텔레포트 장치를 고쳐서 사용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제가 원래 있었던 빈티지 스토리 세계와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많이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비틀거리면서 제가 있던 땅 구덩이에서 나와 허기진 배를 숲에서 찾은 베리로 채우며 계속해서 숲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갑자기 사방에서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 영문도 모른 채 몬스터들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신도 체력도 다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지 얼마 가지 못하고 숨이 벅차 그만 한 나무 뒤에 숨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이 낯선 땅에서 죽음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째서인지 굳게 닫은 눈을 뜨자 마치 완전 다른 차원의 공간인 듯한 장소가 있었고 그 가운데 연로해 보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스스로를 상위 차원 세계인 엔더 세계의 엘더라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 오게 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절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런 일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면서 곤란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가 알고 싶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이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세상의 이름은 마인크래프트로 제가 있던 빈티지 스토리 세상과 많이 닮았으면서도 여러가지 다른 점이 있는 세상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사한 세상들끼리는 서로 가까운 차원 공간에 존재하는데 빈티지 스토리 세상이 마인크래프트 세상보다 차원 공간 위치상 조금 더 위쪽에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빈티지 스토리 세상에서 텔레포트 기계를 사용하는 때 마침 마인크래프트 세상 별들의 배열이 우연히 맞춰져 공명 현상을 일으켰고 그 공명과 제 텔레포트가 사용하고 있었던 시공간 파동이 맞춰져 제가 이쪽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별의 공명 현상은 100일 뒤에 일어날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오늘로부터 앞으로 100일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다시 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 100일 차에 발생할 공명 현상을 이용해 다시 빈티지 스토리 세상으로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큰 걸림돌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선 마인크래프트 세상 밖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재는 막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간에 차원의 위치상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마인크래프트 세상 내에도 차원의 높낮이가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인 엔더라는 곳이고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는 차원은 물질과 에너지의 차원인 네더라는 곳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차원의 정점에 있는 존재들이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차원으로 다른 존재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했는데 엔더에서는 엔더 드래곤이라는 존재가 네더에서는 위더와 3명의 수문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마인크래프트 세상보다 더 위쪽 차원에 위치하고 있는 빈티지 스토리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엔더 드래곤을 처리해야 길이라도 열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엔더 드래곤만 처리를 하고 떠나버리면 엔더 차원의 시공간의 힘과 네더 차원의 물질과 에너지의 힘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오버월드의 세상에 대혼란이 올 수 있어 엔더 드래곤을 처리하기에 앞서 위더도 먼저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오래전에 이 차원의 경계와 균형 문제 때문에 위더 쪽 세력과 엔더 드래곤의 세력이 오버월드에서 네더엔드 전쟁을 벌였다가 큰 혼란이 생겼던 적이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 밖의 차원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네더와 엔더 각각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물들의 힘을 이용해 차원의 문을 열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두 차원의 존재들 모두 다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서 100일 안에 각 차원의 정점들을 물리쳐 차원의 길을 여는 것까지는 정말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엔더 엘더님의 다음 말을 들을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이쪽 세상에서는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원래 세상에서는 제가 몇 번을 죽더라도 어떤 대가 없이 의지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했고 심지어 다시 태어날 위치조차도 시공간 톱니바퀴의 힘을 이용하면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런 힘과 능력은 결국 각각의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라 더 이상 이쪽 세상에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즉 지금 이 땅에서는 만약 제가 한 번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대로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그 다음 얘기로는 그나마 저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될 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텔레포트 기계를 이용할 때 사용했던 시공간의 톱니바퀴가 저와 같이 이쪽 세상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시공간의 톱니바퀴와 같은 경우 그 자체로 시공간의 힘을 담고 있는 물건이라 이쪽 땅에서도 여전히 그 힘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하면 시공간 톱니바퀴 한 개를 대가로 원래 제 능력이었던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을 한 번씩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가 이쪽 세상에 넘어오면서 수십 개로 나눠져 세상 여기저기에 퍼져버렸으니 잘 찾아보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상 여기저기에 퍼진 시공간 톱니바퀴의 힘을 이용해 시공간을 뒤틀어 다른 차원의 힘을 빌려 남용을 하는 자들도 생겨났으니 조심하라고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을 마치시고 앞으로의 일이 너무 막막해 시무룩해져 있는 저에게 시공간의 톱니바퀴와 빵 하나를 주시면서 이 가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밥뿐만 아니라 꿈과 상상력도 있어야 하니 설령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종종 하늘을 보며 희망을 품으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저를 앞으로 있을 100일차 중 첫 번째 날의 평화로운 아침 시간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목숨도 구해주시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엔더 엘더님께서는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낯선 땅에서 다시 홀로 남게 되었고 다시 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숨을 건 기나긴 여정의 시작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이 세계의 땅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어떤 위험한 일들과 존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저를 멈춰 세웠지만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하늘을 마음속에 담으며 떨리는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었고 그렇게 마인크래프트에서 100일 동안 살아남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저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엔더 엘더님과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정신없이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여러가지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햇빛과 생기 넘치는 자연, 그리고 여러가지 유적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 세상도 제가 있었던 세상 못지않게 정말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제 세상처럼 잔혹한 모습도 있는 세상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엘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세상과 이쪽 세상 간에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점과 사람들의 흔적이 느껴지는 유적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쪽 세상에도 제 세상과 같이 상인이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해서 일단은 사람들을 찾아 이쪽 세상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배우기 위해 우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깊은 숲 한가운데에서 붉은 벽돌로 만든 집과 그 뒤로 높게 서 있는 타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조심스럽게 붉은 벽돌 집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가 켜놓은지 모를 화로의 장작과 횃불에 불타는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간간히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먼지만 잔뜩 쌓여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아닌 것 같아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집 안쪽에는 2층 또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하는 무서워서 아예 내려갈 생각조차 못하고 우선은 조심히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침대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상자를 열어보자 상자 안에는 음식과 갑옷 등 여러가지 생존하는 데 있어 유용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띈 것은 바로 나무 곡괭이였습니다. 제가 있던 세상에서는 당연히 돌은 돌보다 강한 재료로 만든 곡괭이로만 캘 수가 있었는데 밖으로 나와 나무 곡괭이를 테스트해보니 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무까지도 말 그대로 손쉽게 캘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구랑 음식도 생겼겠다. 해가 다 지기 전에 벽돌집 뒤쪽에서 발견한 타워도 한번 빠르게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타워로 가자 타워 1층에는 상자와 드럼통이 있었고
그 안에서 밀, 석탄, 그리고 여러가지 씨앗 등 저에게 익숙한 물건들 위주로 우선 빠르게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있어 다시 벽돌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는 야생동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세상에서는 야생동물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던지라 겁을 잔뜩 먹고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늑대처럼 생긴 야생동물은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블록들의 특성부터 방금 만난 야생동물까지 아무래도 이쪽 세상은 제가 있었던 세상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서둘러 벽돌집으로 돌아와 밤을 지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지하에서 뭐가 올라오지 못하게 블록으로 입구를 막아주고 혹시 몰라 문도 블록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횃불 여러 개를 설치해 조금 덜 무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자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생각도 많아져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아 집 한 구석에 앉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무슨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창밖을 보니 팔도 달려있지 않는 괴상한 초록괴물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고, 그리고 곧 화약 소리와 함께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문 쪽에 있던 창문들이 다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돌블록으로 창문 틈을 막아주었고,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자 또다시 초록괴물이 창문을 통해 저를 노려보며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초록괴물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해골, 뿔 달린 괴물과 사나운 야생동물 등 수많은 몬스터들이 제가 있던 집 쪽으로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창문과 통로들을 블록으로 막아주고 침대 옆에 몸을 숨긴 채로 곡괭이와 횃불을 손에 꼭 잡고 기나긴 밤을 두 눈을 뜬 채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여전히 몇몇 몬스터들은 집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었기에 우선 몬스터들이 있던 방향 반대편 벽에 구멍을 뚫어 탈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집 아래 몬스터가 없기를 빌며 뛰어내렸고, 뛰어내리자마자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화약 타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정신없이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다가 강 건너편에서 눈으로 만들어진 작은 집을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는 침대와 화로, 그리고 무슨 작업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해서 일단은 집 안에 있는 가구들과 이상하게 생긴 횃불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얼어붙은 강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큰 텐트처럼 보이는 보라색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서둘러 그쪽으로 가보니 뭔가 신비해 보이는 문양이 있는 장식들과 작은 집들, 그리고 그 가운데 큰 보라색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텐트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텐트 주위에서 기계골렘 같은 것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전에 저런 기계골렘을 만났었을 때 그렇게 즐거웠던 만남은 아니었어서 혹시 저를 보고 공격해올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어젯밤 만났던 늑대를 생각해보며 용기를 내어 일단 골렘을 믿어보기로 했고, 또 계속해서 골렘을 지켜보다 보니 네, 왠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텐트 주위를 조금 더 살펴보다가 텐트 근처에서 늑대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용기를 주어서 고맙다는 의미로 갖고 있던 고기를 나눠주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쓰담쓰담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살피고 텐트 안에 들어가니 안에는 기계골렘과 사람 2명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골렘은 그냥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해서 일단 안심하고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일 때문인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티격거리며 싸우고 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말을 걸자 서로 하던 얘기를 멈추고 자기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은 팬티와 민고 형제로 이 세계의 여러가지 비밀과 지식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엔더나 네더와 같이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민고가 불같이 화를 내며 어디에서 온 건지도 모르겠는 낯선 사람에게 그런 위험한 지식을 함부로 알려줄 것 같냐면서 저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텐트 밖으로 쫓겨나 잠시 멍하게 있다가 아무래도 여기서는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 일단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기 위해 떠나려고 하는데 팬티가 밖으로 나와 민고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도 엔더와 네더에 대한 얘기는 사정이 있어 알려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위치는 알려줄 수 있다면서 텐트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마을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팬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북서쪽으로 향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북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또다시 늑대들이 나타났는데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주위에서 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또다시 한번 쓰담쓰담을 해주고 서둘러 북서쪽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던 것이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밤을 보낼 임시 거처를 찾아놓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난처를 찾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빨리 마을에 도달하기 위해서 차갑게 얼어붙은 강 위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제 뒤쪽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 2마리가 저를 향해 소름 끼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사방에서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몬스터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저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중간에 안전한 집을 발견한 줄 알고 그쪽으로 도망쳤으나 그마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이 빠지게 달리다 보니 늪지대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늪지대 근처 언덕을 넘어서자 드디어 찾고 있었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을을 향해 헤엄쳐 간신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마을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며 마을 안쪽으로 가자 경비병처럼 보이는 마을 사람들과 몬스터들 간에 이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한 틈을 타 저를 쫓아오던 몬스터들을 떨쳐내기 위해 그 사이로 달려들어갔고 곧 마을 경비병들과 사방에서 나타난 몬스터들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전쟁터 사이로 도망을 치던 중 한 경비병이 거미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손에 들고 있었던 나무곡괭이로 거미를 찍어 경비병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주다가 그만 큰 부상을 입어버렸고 말 그대로 죽을 위기에 처해져 한 주민 집으로 간신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제 뒤를 바짝 쫓아온 초록 괴물이 자폭을 하며 주민 집의 일부를 날려버렸습니다. 서둘러 블록으로 구멍을 막아주고 절박해진 나머지 살아남기 위해 집 지붕 쪽으로 블록을 쌓아 지붕 사이에 몸을 간신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간신히 가라앉히며 밖의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고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아 밖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 어쩔 수 없이 유일하게 남은 먹을 것이었던 썩은 살을 먹어 체력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렇게 체력을 채우고 나오자 지난밤 전투에서 죽은 이들의 냄새라도 맡은 건지 아니면 방금 먹은 썩은 살의 냄새를 맡은 건지 어디선가 대형 파리가 나와 저를 공격해서 나무곡괭이로 잡아주었고 그리고 주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몬스터는 다 처리가 된 것 같았지만 어제의 공격으로 인해 경비병들은 다 목숨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붕에서 내려가려고 보니 아직 몇 마리의 파리와 초록괴물이 살아남아 여전히 저를 노리고 있어서 물 쪽으로 조심히 내려와 우선 대형 파리를 먼저 처리를 해주었고 초록괴물은 나무곡괭이와 어디서 얻은지도 모르겠는 뼈로 열심히 때려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몬스터들까지 다 처리를 하고 마을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여러모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둘러보다가 마을 외곽쯤에서 어딘가 익숙한 사람 한 명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어젯밤 제가 거미로부터 구해주었던 그 경비병이었습니다. 그 경비병은 어젯밤 자기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저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괜히 저 때문에 몬스터들이 더 몰려와 경비병들이 목숨을 잃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 잘못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종종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해줬는데요. 이름은 말콤으로 원래는 그냥 마을 주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경비병으로 지원을 한 견습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마을에 오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좀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보라색 텐트에 사는 학자들이 이쪽 마을을 소개해줘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 그러냐면서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사는 집을 보여주었는데요. 말콤은 이 마을의 대장장이인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마을의 늪지대랑 주위 환경도 알려주었고 마지막으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과 주민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을을 살펴보던 중 마을 뒤편에서 매우 이질적으로 생긴 구조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서 저건 무슨 건물이냐고 말콤에게 물어보자 저건 전에 마을에 같이 살았던 학자들이 만들었던 건축물인데 좀 일이 있어서 학자들이 마을을 떠난 후 철거를 하려고 했으나 만들어진 재질이 워낙 단단해서 일단은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구경을 다 시켜준 이후 저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작업대를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재료들을 조합을 해서 도구와 블록 등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또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조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의 숫자가 정말 많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일단은 말콤한테 배운 방법과 조합법을 이용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빵을 밀 3개를 이용해 만들어 허기진 배와 체력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던 저를 보고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말콤이 제 정체가 뭐냐고 물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시공간 톱니바퀴를 보여주며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다 들은 말콤은 시공간 톱니바퀴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자신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 제가 말콤을 도와 마을을 지키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면 제가 다시 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신은 차원과 같은 어려운 지식은 잘 모르지만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 낯선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착한 한 낯선 마을에서 드디어 다시 제 세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